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네. 물론 내가 미국 시장이 무슨 뭐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워낙 싼 것들을 좀 투자를 해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 사실은 투자가 조금 어렵고. 우리가 뭐 워라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와 라이프 밸런스, 투라벨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앞서 뭐 열심히 하던 친구들 중에 뭐 단기간에 100배, 200배씩 이렇게 자산이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몇 년 안에 거기서 반면에 퇴출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근데 막 이거 막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요즘에 그 뭐 텔레방 해서 진행하는 친구들 보면 이 친구 잠은 언제 자지? 할 정도로 그 온갖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다 읽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받고 근데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체력이 있을 때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를 좀 먹고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성취욕은 있으나 그게 진짜 인생에서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일종의 뭐 자산 불리기 레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 얼마야? 나 얼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얼마 됐어? 수익률 얼마야? 계속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제가 전업할 때 좀 그때 한번 이렇게 자산을 조금 불린 다음에 한 2억 가지고 전업할 때 네. 엑셀로 한번 착 네. 해서 내가 만약에 연 30%씩 복리를 하면 60대면 얼마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봐. 네. 생활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네. 대충 한 3, 4천억 됐던 것 같아요. 네. 30%씩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버핏이 20 몇 프로, 네. 2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네. 있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 예, 그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 엑셀 돌릴 때는 그분이 한 23에서 26% 그 사이니까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새는 이제 명성이 뭐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된 것도 ROE가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20% 복리 성장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ROE는 복리 성장률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20, 30%를 꾸준히만 낼 수 있으면 내 인생에 필요한 돈은 뭐 충분하긴 한 건데 막 뭐 그렇게 20, 30%가 아니라 뭐 1년에 100%씩 이렇게 내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그게 계속 연속 가능하다 그러면 그 재미에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 재미 아니 그 자산 불리기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모든 게임 중에 우리가 심지어 돈을 안 돼 고스톱 머니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2조가 있니 3조가 있니 옛날에 그러고 그랬는데 실제 돈으로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게임을 하는 건 사실 이건 좀 뭐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진짜로 너무 양아치처럼 보이나? 재밌어. 매일 열어보잖아. 매일 열어보면서 그래. 여하튼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게임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그렇게 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초기 버전에는 또 되지만 또 자산이 사이즈가 이제 되면서는 또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는 진짜 와 우리나라 돈은 다 네가 다 가져가겠네. 뭐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가 크게 손실을 보는 친구들도 꽤 있고 다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재기도 잘 하지만 여차 한번 잘못하면 곱하기 0의 법칙으로 가거든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만 0 되면 그냥 0인 것처럼 곱하기 0의 법칙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그 정도 한번 다 크게 당하면 그 다음엔 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만 일반인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산 한 15억 갖고 놔두고 자살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이해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번 엄청나게 늘었다가 그 폭삭 주저앉아 버리니까 막 죽어야 되겠다. 난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 일반인들 보기 10억에서 시작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전 주위에서도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받고
잘 알지만 예전에 제가 에스트레뇨 이제 그게 있을 때 저희 위에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 2개를 터서 하시던 분이 있고 그게 뭐 자산이 뭐 투자 금액이 뭐 2천억이다, 1,500억이다, 2천억이다. 그 당시 같으면 한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같으면 훨씬 더 큰 돈이죠.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 밑에 막 새 여자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한 2개 집어왔는데 여기서 거기 사무실 뺀 거예요. 사무실 순식간에 망해가지고 그냥 2018년도였나 하여튼 좀 단기적으로 안 좋아 뭐 금융위 같은 게 아닌데도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바이오. 바이오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무실 빼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저렇게까지 욕심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었다는 건데 네. 저희 레버리지 크게 쓰다가 그렇게 한 번에 이제 재계약이 어려울 정도로 망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2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저한테는 1세대이신 그 우리 남산 주성님이 새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뭐 직장인도 있을 거고 전업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게 좀 선배로서 제가 요새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솔직한 말로 네. 너의 자산이 불어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4, 5년 동안에 있어왔던 장을 보면 가치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미국으로 먼저 간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렇죠. 배당주나 자산주나 이런 얘기 그런 종목들은 별로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세게 하면 할수록 너의 자산은 쪼그라드는구나 아니면 포모에 네가 굉장히 휩싸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만 한 번씩 야, 그렇게까지 비싼 건 조금 조심해야 돼 라든지 아주 얼토당토안한 기업들 내가 볼 때 그건 한 반년만 지나면 자본잠식이야 뭐 이런 얘기 정도만 하지 웬만하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돈 벌었어 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4, 5년 동안 되게 그런 종목들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제 전업을 하고 있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웬만하면 입을 좀 닫는 게 좋겠다. 쪽팔리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뭐 50줄에 들어와 보니까는 생존이 중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후퇴할 때 최소한 덜 후퇴하면 몇 년 더 지나 보면 사실상 큰 차이가 아니게 좁혀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말고 제 친구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도 직장 생활 하고 있고 자기 자기 영역에서는 꽤 이제 잘하고 있는데 자리를 잡고 있거나 잘하고 있거나 뭐 연봉도 꽤 높은데 투자는 잘 모르고 뭐 이런 친구들은 은행에 그냥 두고 정기적금 넣고 있으면 그냥 은행주를 사. 그렇지. 정기적금을 넣고 있으면 그냥 은행주를 사. 그 돈으로. 적어도 그 금리의 2~3배 되는 배당과 플러스 알파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주가 상승이 안 일어나면 그냥 그 배당만 몇 년 받으면 막 원금은 될 거야.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은행주 많이 투자했어요. 뭐 은행주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고 안정적으로 또 뭐 주가 많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할 친구들이라 심적으로 전업 투자를 꿈꾼다든지 전업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이게 업인 친구들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가끔씩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는 진짜 한국 시장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안 좋다는데 뭐가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좋다고 뭔가 딱 저거는 증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20몇 년 이렇게 투자해온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초에도 그랬나 싶으면 작년 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매년 희망을 품죠. 네. 작년 초에는 그 정도로 세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정부도 바뀔 거고 상법 개정도 순리대로 나는 될 거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 무엇보다 한국 시장이 너무 싸고 네. 예. 밸류업도 작년 초부터 이제 뭐 했지만 저도 의미 있다고 봐요. 네. 상당히 의미 있고 일본도 한 10년 걸렸거든요. 네. 일본도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도 이제 어쨌든 그 첫발을 뗐고 네. 이제 충분히 뒤에서 뒷받침할 그 정치권의 관심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법적인 것들도 이제 될 거라 무조건 될 거라고 보고 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상법 개정 얘기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 예, 올해 딱히 다 안 좋다고 하지만 네. 좋을 거다. 네. 그리고 일단 1월, 2월은 제가 대충 맞았어요. 그래도 안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그리고 미국 시장 너무 비싸요. 네네. 근데 그렇죠. 미국 시장이 경험해 보신 중에 가장 비싼 영역 아닙니까 지금? 요거 조금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회사의 어떤 밸류를 첫 번째로 이제 두는데 그렇게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이제 전 세계 돈이 그냥 일로 가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냥 그거죠. 편하게 네. 뭐 우리도 그냥 집에 앉아서 몇 번 그냥 클릭만으로 미국 시장 살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얘 밸류를 따진 사람 몇 명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좋다니까 사는 사람 예. 샀는데 또 자꾸 오르니까 또 예. 다른 것들도 사는 사람 뭐 이런 게 너무 크지 않을까? 네. 근데 따져보면 또 너무 비싼데. 네. 아니 저는 그래서 29년 대공황 전에 유럽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을 모든 돈들이 빨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요. 공동부유 터뜨리면서 미국을 올린 게 공동부유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쏠려서 들어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고 악재가 중국 시장의 반등 그걸 수도 있고 또 한국 시장도 덩달아 반등하면 오히려 그게 미국의 지금 현재가 작년에 대비해서 펀더멘털 이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지라도 그게 자체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제가 처음 투자를 실패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IT 버블기 98, 99년 99년 2000년 초에 완전히 네. 됐는데 그때 진짜 끝도 없이 올랐잖아요. 아우 정말 제 생에는 다시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장은 다시는.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네. 나무 하늘 끝까지는 안 자라잖아요. 근데 그렇죠. 버블은 항상 생각보다 훨씬 더 쌓이고 네. 저희가 그 뭐죠 부동산 버블 다룬 영화 네. 빅숏. 빅숏을 네. 봐도 그 사람 시작했던 것보다 거의 한 2, 3년 뒤에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물론 내가 미국 시장이 무슨 뭐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평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워낙 싼 것들을 좀 투자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 사실은 투자가 조금 어렵고 국내 시장은 분위기 좋아지면 이제 그렇게 갔던 돈들이 돈 벌어서 이제 오는 거니까. 그럼 너무 땡큐죠. 감사하죠 정말. 네. 그렇게 많이 안 와도 돼요. 돈이. 네네. 뭐 얼마였더라? 100몇십 조가 나왔다. 네. 작년 11월 기준으로 140조 나갔습니다. 네. 몇십 조만 와도 몇십 조만 와도 네. 아마 3천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분위기만 바뀌면 부동산은 또 왜 그렇잖아요. 그 단지 한 채 사면서 한 채 가격이 전체 동 가격을 올리는 거죠. 주가도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네. 분위기가 좋으면 올라갈 때 물론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주가 3천 뭐 무리 없이 그렇죠.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국 시장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진짜 한국 시장이 무슨 거버넌스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거보다 그냥 저기 오르니까 저기 오르니까 제가 차마 하지 못하던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네. 저기가 오르니까 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그냥 자기 여윳돈 얼마 있던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한테 뭐 한국 주식 중에 뭐 살까 물어봤다면 요새 미국 주식 중에 뭐 살까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무슨 투자에 대한 뭐 지식이 네. 있거나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몰라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수익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여기는 오르는 장이고 한국 시장 안 되는 장이고 네.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오르고 어느 정도 뭔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분위기가 바뀌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 시장을 다시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겠죠. 네. 네. 아무쪼록 바라기는 미국에서 일군부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국가의 총부가 늘어난 상태로 잘 유지됐으면 그렇게 되면 너무 긍정적인 게 많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만 오른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소비도 좀 늘어날 거고 내수도 좀 우리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 수출도 요새 어려워졌죠. 내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내수도 좀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좀 좋아질 거고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장치들이 조금 예를 들면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배당 분리과세. 제일 중요한 상법 개정이라든지 네. 상법 개정 얘기 조금 해보면 네.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이번에 메리츠의 이 조정호 회장이 이제 그 우리나라 재산 최상위 랭킹 직전입니다. 조만간에 이재용 회장하고 뒤집기 생겼어요. 현재 주가가 조금 더 오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오늘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반기업 대 주주치나 이렇게 나왔나? 반기업. 그러니까 왜 이게 반기업인지를 반재벌 정도나 반대주주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제 머리로서는 반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주주 자체가 기업인데. 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상법 개정하는 이제 회사 주주를 위한다, 비례적 이익을 한다 이사가. 근데 이사들이 좋아서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고 특정 오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이 진짜 이사들이 그 이사회의 이사 멤버들이 스스로 충성심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뭐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지. 사실은 회사가 더 발전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너 힘이 너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너만 안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거 알지만 아마 따라서 그게 어쩔 수 없이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사는 주주들이 결정해 주는 거고 훌륭한 이사라면 주주들이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는 뭐 대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던 이사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현실은 또 안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핑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 시각도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상법 개정이 이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막이가 또 돼줄 수도 있고 뭘 그렇게 소송이 남발하고 소송이 남발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생각해요.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소송하기 쉽지 않을걸요. 소송 안 해본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뭐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이 소송이 얼마나 한국 시장에서 힘든 일인지 이거 한번 하면 최하 3년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법률적으로 이게 힘들죠, 일반인들이. 시간은 일단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개인들이 다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 잡다하게 가면 세부적으로 뭐 증거 개시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제일 큰 상법 개정 정도를 일단 해서
그 밑에 이제 자본시장법 불합리한 것들은 자본시장법 개정하고 네. 또 다른 뭐 또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이렇게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럼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럼요. 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제가 예. 네. 그럼 그렇게 될 건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를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